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오늘은 개인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흐름을 따라가면서 각 단계별 중요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과세표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별로 합산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라서 같은 세대라도 부부라도 각 개인이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금액을 부부가 반씩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계산됩니다. 소유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다음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을 상황에 따라서 일정 금액 공제해 주는 건데요. 종부세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로 11억 원을 적용하고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로 6억 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합산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11억 원, 6억 원을 초과해야만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 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했다고 그냥 1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세대원 중 남편이나 아내가 단독 명의로 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는 기존에는 9억 원이던 것이 금년에 11억 원으로 올라간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한 세대를 보면 이 아파트를 남편이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가 돼서 공제 금액은 11억 원이 적용되고요. 11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가 계산돼서 부과되는 거고요. 부부 공동명의였다면 종부세상 1주택자가 아닌 게 돼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인 6억 원에 대해서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씩이 적용돼서 부부 각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에서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이 적용되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1억 원이 적용되니까 기본공제 부분만을 본다면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될 때까지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기본공제 적용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종부세 계산 후반부에서 적용되는 세액공제까지 감안하면 항상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종부세 계산 과정 끝까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합산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다음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일정 비율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2021년 귀속분에서는 95%가 적용되고 2022년 귀속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되게 됩니다. 2022년 이후에는 그나마 과세표준을 일정 비율 줄여주는 제도도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표에서 보이는 적용 세율도 2021년 귀속분부터는 기존 대비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종합부동산세 세금 금액이 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단독명의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인 경우 2021년 귀속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9,500만 원이 되고요.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0.6%가 적용돼서 종부세 세액은 57만 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계산된 종부세 세액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 7월, 9월에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 상당액을 빼줍니다. 종부세도 보유세고 재산세도 보유세라서 같은 대상 주택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영역에 대해 납부했던 재산세를 빼주는 겁니다. 납부했던 재산세 금액을 모두 빼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서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고 적용해 줍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22만 8천 원이 되고요. 재산세 상당액까지 공제해 주고 나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종부세 세액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납부할 종부세 금액까지는 좀 더 계산할 게 남았는데요. 다음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21년 귀속분부터는 두 가지 공제를 합해서 최고 80%까지 공제가 적용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데요.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상 1주택자가 아니니까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액공제 적용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소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많을수록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것이지 소유자가 40, 50대이고 보유기간이 5년도 안 됐다면 1주택자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없는 거니까요. 차라리 부부 공동명의로 기본공제를 각각 6억 원씩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액공제까지 적용해서 납부할 주택분 종부세 금액이 결정되면 이 금액을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 금액과 비교해서 세부담 상한율로 정해진 만큼만 최종 종부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해서 납부할 세금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종부세상 1주택자인지 아닌지 1주택자라도 공동명의인지 단독명의인지 그리고 소유자의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종 납부할 종부세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부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면 본인의 종부세를 사전에 반드시 계산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